오늘은 영국에서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온 데이지 양의 사연입니다. 데이지는 처음에 학교 급식을 먹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데요. 그녀의 놀라운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최근에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대한민국 급식 첫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적응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미리 조금 알고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다 같이 급식실로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에도 다정하게 환영해준 친구들은 저를 함께 안내하며 급식실로 데리고 가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보면서 "도시락을 왜 싸왔어? 학교에서 밥을 주는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제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했죠. 친구들은 외국에서 와서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궁금증과 기대감이 많긴 했지만 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 것이 습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급식실에 가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었습니다. 비빔밥,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쌓여있는 반찬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에서의 학창시절 학교 급식은 질이 낮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단조로웠고 고열량 식품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들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없는 학교 급식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이 권장되었지만 싫어질 만큼 힘들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먹는 식사는 기분과 에너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친구들과도 학교 급식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공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도시락을 통해 집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은 어머니에게 힘든 과제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머니가 저의 부탁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도시락을 싸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고 어머니는 그녀의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힘들게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어머니의 힘든 노력과 감정과 상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는 학교에 가서 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영국의 학교 급식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메뉴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칩스, 버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고칼로리와 고지방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학교 급식은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들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세지, 칩스, 버거, 각종 과자 등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왔고 이러한 음식들은 학교 급식 메뉴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을 해치는 고칼로리와 고지방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습관은 아이들의 비만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30% 내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소아비만에 걸려 있다고 보고되며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 비율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은 어린이 비만 대책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어린이 비만 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자 영국의 인기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TV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는 영국 TV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급식 식단의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도와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영국의 많은 학교를 방문하며 학교 급식 메뉴를 직접 살펴보고 고칼로리와 고지방 음식들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태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식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종종 고열량의 간식과 처리식품이 지배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록 어느 정도의 영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영양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의 식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받았지만 친구들의 집에 가면 대부분 영양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걱정되는 이유는 과도한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는 아이들의 에너지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의 학교 급식이 맛없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가득했던 경험으로 저는 한국으로 온 후에도 학교 급식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학교 급식이 영국과 유사하게 고열량, 고지방 음식으로 가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학교 급식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약간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첫 급식날, 식당으로 들어서자 한식 메뉴와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예상과는 다른 풍부한 다양성과 신선한 맛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의 학교 급식이 제 예상과는 달리 맛있고 건강하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첫 입맛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신선한 재료, 그리고 정성스러운 조리로 구성된 식사는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새로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던 학교 급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학교 급식이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학교 급식을 처음 먹게 되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급식이 공짜로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메뉴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반찬들은 정말로 놀라운 구성이었습니다. 모든 영양 표시가 되어 있고 골고루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단임을 알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급식이 공짜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선진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면 이 많은 학생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부모님들 따라 다른 나라의 학교 급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급식들은 종종 지나치게 높은 칼로리와 지방을 포함하거나 영양소 부족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급식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 메뉴는 주로 밥, 국, 반찬, 과일, 우유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먹을 때도 계속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국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유하며 다양한 반찬들은 필수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가 학교 급식을 통해 제공되면서 저는 먹을 때도 건강에 대한 염려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단을 계속해서 즐겁게 충분히 먹다 보니 저는 점점 에너지 있게 생활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맛있고 풍족한 급식을 먹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이건 형편없는 급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급식을 먹으러 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급식을 좋아합니다. 오늘 식단에는 어떤 반찬들이 나오는지 친구들과 함께 즐겨봅니다. 이러한 경험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한국의 학교 급식이 어린이들의 영양 균형을 적절하게 채워주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한국의 학교 급식을 환영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이 되면 이 급식이 너무도 그리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학교급식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에 이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급식은 그 누구에게나 영감을 주고 다양한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식사 문화를 추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